퇴사하고 나만의 걸 좀 찾고 싶은데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이렇게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 생기느냐, 이런 환경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얘기함으로써 내 생각이 점점 단단해지고 내 존재가 인정받는 그런 느낌? 직접 이런 삶을 살아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사 비주얼 메이커 현우입니다. 오늘은 인터뷰가 아니라 인터뷰 끝나고 나누는 애프터 토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름하여 아직 할 말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한번 밀어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제목도 괜찮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계속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첫 번째 애프터 토크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만의 갭 이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꽤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둘이 대화를 나누는 콘텐츠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반가워해 주시고 더 궁금하다라고 해주셔가지고 계속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두 번째 화를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질문도 되게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도 생각보다 인터뷰 콘텐츠만큼 봐주셨다. 맞아요. 제가 조회수가 안 나오면 이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그래도 계속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댓글을 보니까 저희가 결혼식 대신에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났던 그런 스토리를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스토리와 이제 요즘사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들으면서 알게 돼서 좋았다라고 해주신 분도 계셨고, 또 저마다의 갭 이어였던 그런 시기에 대해서 또 나눠주신 분도 계셨고요. 갭 이어 혼자 하면서 외로웠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된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또 고민도 이제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퇴사하고 나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보다가 뭔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나름의 탐색의 기간을 갖고 싶어서 이제 퇴사를 큰맘 먹고 했는데 막상 이제 퇴사를 하고 나니까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될지 좀 무기력해진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그 얘기를 좀 보고 나니까 저희도 퇴사를 하고 우리만의 좀 일을 만들어내기까지 사실 저희도 뭐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게 됐는지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퇴사하고 뭘 했었죠? 퇴사하고 이제 산티아고 갔다 와서 한동안 백수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이력서라도 넣어봐야 되나 하면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있고, 혜민은 혜민 나름대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맞아요. 뭔가 탐색의 시간을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되게 고민하면서 혼자서 이런저런 구상도 해보고, 둘이서 뭐 퇴사를 했으니까 계속 집에 같이 있었고, 그래서 둘이서 뭐 책도 그때 만들었던 얘기를 했는데, 그 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생겼던 건 아니었어요. 당장 그 책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뭐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첫 책 세상에서 가장 결혼행진, 지난번 에피소드 때 얘기를 했는데, 그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저희가 뭐 북마켓도 많이 나가서 직접 이제 책을 한 권씩 이제 팔려고 이렇게 북마켓도 나가고, 그리고 뭐 작은 책방들에서 북토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좀 다양한 삶, 정답과 좀 다른 이런 삶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각자가 이제 다 고립되어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를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다라고 해주시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더 발굴해서 내 곁에 좀 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와 닮은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저희조차도
이제 되게 막막했거든요. 주변에 저희와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대부분 퇴사를 하면 바로 다른 데 이직을 한다거나 뭔가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기? 아무것도 하지 않진 않았지만 뭐 돈을 벌지 않는 시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만의 일을 만들어가고 싶은데 진짜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직접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요즘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때 이제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지만 이제 혼자 이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고립되기가 쉽거든요. 누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선택했던 게 제가 있는 그 지역에서 약간 그런 창작을 하거나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공고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곳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저희의 이제 첫 출발? 저희만의 이제 사업자명이자 팀명을 900km라고 지었는데 그것도 산티아고를 저희가 갔을 때 이 총 거리가 900km여서 저희의 팀명을 900km라고 짓고 그 길을 갔던 그 저희의 마음을 계속 기억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900km라는 팀명을 가지고 그곳에 입주를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저희와 비슷하게 뭔가 꼭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자기다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팀들이 모여있는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회사에 다니면서 우리의 주변이 다 회사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이런 북마켓에 나가서 책을 팔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그게 돈이 돼?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뭐 이런 태도로 이제 저희를 바라보는 좀 딱하다 빨리 그냥 뭐 회사 다녀 회사 다시 들어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처럼 뭔가를 그래도 고군분투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속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굳이 우리가 어떤 거 하려고 하는지 막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그런 거를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서 많이 용기를 받고 계속 뭔가를 해나가도 되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정도를 있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시작했던 게 요즘사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보다 더한 좀 더 청개구리 같고 자기만의 길을 뭔가 찾아가고 싶은 좀 정답대로 살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좀 내 곁에 두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환경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요즘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진짜 이제는 주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지.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좀 줄어들고 우리가 굳이 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로 뭐 돈이 되는지 이런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런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좀 공감대가 있는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또 각자만의 자기 길을 가고 있거든요. 좀 나보다 약간 반발짝이나 한 발짝 정도 먼저 어떤 분야에서는 먼저 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큰일이 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고 계속 해나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우리만의 안전지대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깨달았던 것 같아서 좀 그런 얘기를 지금의 혼란을 겪고 있으신 분들한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이제 환경을 좀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요즘사를 하게 됐던 것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거의 뭐 환경을 바꾼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었죠. 새로 만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전혀 저희도 뭐 원래부터 이런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되게 혼란의 시기에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도전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고 내 주변에 두려고 했던 그런 환경을 좀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 덕분이었던 것 같다 이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얼마 전에 얘기했던 내용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주변에 5명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저번에 네. 짬부님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내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삶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직접 이런 삶을 살아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사를 보는 사람들 여러분한테도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발굴하고 뭔가 소개하는 그런 다양한 레퍼런스들 사람들이 있지만 대단한 업적을 쌓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고민을 오래 하다가 이걸 되게 일방적인 그냥 미디어로서 콘텐츠로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면서 서로한테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안전지대 같은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작년에 이제 런칭을 했던 게 파인더스 클럽이에요. 근데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려면은 어쨌든 우리의 팬이 있어야 되고 팬 중에서도 진짜 찐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찐팬을 어떻게 모았냐 그 역할을 해준 게 그게 저는 요즘사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파인더스 클럽 베타 시즌을 오픈을 했는데 사실 뭐 얼마나 모일까 우리가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돈을 내고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는 사실 감이 오진 않았어요. 콘텐츠를 그냥 무료로 보는 사람은 있어도 이제 돈을 지불하고 내 시간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놀랬던 게 그냥 열자마자 3일이 안 돼서 300명이 모이게 된 거죠. 진짜로 그 찐팬들이 모이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쌓아왔던 나의 메시지라든지 어떤 브랜드라든지 팬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팟캐스트가 사실 콘텐츠로서 찐팬을 만들기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유튜브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유튜브는 사실 오래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일회성으로 보고 나가는 그런 유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올해부터 이렇게 팟캐스트로 바뀌고 해보니까 한 이제 3-4달 정도 했죠? 4달 정도 해보니까 조금 잔잔하더라도 오래오래 이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는 좀 팟캐스트 쪽이 더 맞는 것 같다? 되게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고 타임이고요. 요즘사처럼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 앱으로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연스러웠나요? 녹음부터 편집, 배포와 관리까지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 앱 하나로 전부 가능합니다. 심지어 무료라고 합니다. 나만의 팟캐스트를 쉽고 빠르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 앱을 다운로드 받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콘텐츠를 시작해보세요. 저희처럼 한번 시작해보세요. 뭐 광고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콘텐츠 기반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이걸 통해서 공감대가 있었던 사람들 덕분에 저희는 파인더스 클럽이라는 커뮤니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수월하지만은 않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세계여서 지금 많이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시즌 1까지 했고 2번째 시즌을 거쳐서 이제 3번째 시즌인 정규 시즌 2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베타 시즌을 거쳐서 시즌 1까지 커뮤니티를 지금 운영을 해봤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하는 브랜드도 많고 기업들도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하고 개인들도 되게 다양한 모임이나 이런 거를 참여하기도 하지만 직접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운영해보니까 어땠는지 파인더스 클럽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이런 커뮤니티가 유일무이하다 없다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커뮤니티들이 그 목표치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어떤 사회적인 성공이나 돈 버는 거, 뭐 구독자 수, 릴스 조회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네, 네. 팔로우 키우기 아니면은 뭐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 맞아요. 뭐 이런 거 위주로 모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는데 저희 요즘사 콘텐츠를 공감하고 요즘사 팬들이 들어온 파인더스 클럽에서는 약간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자아 성취나 관계 그리고 같이 어떤 거를 함으로써 자아 성취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파인더스 클럽이잖아요. 뭔가를 찾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라고 했던 게 요즘사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뭐 크리에이터를 꿈꾸거나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크리에이터라고도 지칭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뭐 먹고사니즘 시리즈를 했으니까 뭔가 돈 버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뭐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요즘사스러운 커뮤니티는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뭔가를 계속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뭔가 나다운 일과 삶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보다 높고 멀리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매일 함께하는 것에서 성취를 느끼고 또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밀려가지고 좀 막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좀 나를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안정감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필요했었거든요. 뭔가 이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좀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장 성과가 있는 게 아니지만 이런 걸 나는 해, 이런 걸 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 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막 현실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그거를 당연히 펼쳐내기가 어렵죠. 근데 주변에 그런 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봐주고 또 나랑 비슷한 거를 경험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힘이 돼서 아니면은 같이 해볼 수 있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환경이라면은 또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일 수는 있는데 그런 환경을 좀 여기서는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약간 꿈이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거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만든 게 파인더스 클럽이죠. 그래서 여전히 뭐 부족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잘 누려주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옆에 동료와 경쟁을 하고 뭐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주변 같이 일하는 동료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뭔가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서로 경쟁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까지 숙제같이 뭔가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검열하고 뭔가 평가하는 약간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라 커뮤니티에서까지도 그렇게 하면은 뭔가 되게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있었지만 사라진 그 어떤 이웃 관계 같은 느낌? 지나가다가 서로 보고 응원해주고 인사하고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해하고 뭐 안부도 물을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의 커뮤니티를 원했습니다. 약간 좀 뜬구름 잡을 수 있지만 다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런 곳이 되고 싶다. 좀 안전지대 같은 오아시스 같은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봤더니 라운지의 어떤 세션에 호스트가 되어서 자기가 나누고 싶은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생각보다 시즌 1에서 정말 많은 세션들이 열렸잖아요.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세션도 있었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모임 이런 것도 있었고요. 콘텐츠 만들면서 뭐가 불안한지 뭐 이런 얘기하는 세션도 있었고요. 직장인 커리어 고민에 대한 그런 라운지 토크도 열렸었고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거의 한 40개 정도 열렸던 것 같은데 라운지 토크가. 그래서 이런 라운지 토크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어떤 내 생각을 갖기가 좋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요즘에 어디 가서 내 말을 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회사에서도 혼자 일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TV 보고 유튜브 보면은 누군가의 얘기를 계속 듣기만 하지 내가 말할 기회는 없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얘기할 기회가 그쵸. 없어요. 일방적으로 계속 이야기들에 노출이 되기만 하지. 그쵸. 그러면은 이제 내 생각을 갖고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고 느꼈어요. 뭐냐면은 내 뇌의 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생각했던 거, 말하려고 했던 것들이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라운지 토크에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의 그런 범위가 좀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뭔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모임에 가서도 내가 물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봐서 그거에 대한 의견도 얘기하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냥 그걸 보고 그냥 끝나는 거랑
그걸 보고 거기에 내 해석을 덧붙여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걸 얘기함으로써 내 생각이 점점 단단해지고 내 존재가 인정받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계속 발언의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발언의 기회가 있고 내 존재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다운 일을 찾고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도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이렇게 찾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아무리 찾았다고 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고 이걸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고, 물론 현실적인 것도 다 어렵고 힘들지만 누구나 모든 게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한 발짝 더 나갔을 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 생기느냐, 이런 환경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한마디 해주는 걸로 되게 용기를 얻고 한번 해보는 거.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내가 한번 세션을 열어봤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면서 막 얘기가 오고 갈 때, 내가 관심 있는 이 주제가 나만 혼자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한 번 더 해볼까? 한번 다른 데서도 해볼까? 이렇게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볼까? 아니면 이걸 내가 이 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첫 시작, 실마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 이런 커뮤니티의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에 많은 모임들을 한다고 하는데 뭐 챌린지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생산성을 중심을 놓고 하는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갓생을 살고 아니면 뭐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챌린지를 열고 그걸 같이 할 사람들끼리 그냥 인증만 하고 그리고 흩어지고, 약간 이런 식의 모임들은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 파인더스 클럽 안에도 그런 챌린지를 다 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일로 진짜로 확장돼가지고 뭐 오프라인 모임을 직접 여시는 분도 계셨고요. 아니면 거기서 처음 만나신 분들끼리인데 이제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모여서 이제 스레터를 참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그런 레퍼런스를 나눌 수 있는 그 미덥들을 열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가지고 새로운 동료로 같이 하게 됐다, 이런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도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여기서 이런 성과들을 보니까 직접 눈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정말 이 가설이 어쩌면 좀 맞을 수는 있겠다.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거를 탐색해보는 시간도 분명히 중요한데 이거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동료들을 주변에 뒀을 때 나는 시너지? 이런 게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단발성으로 만나서 헤어지는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모임이 아니라 뭔가 서로 연결돼서 뭔가 진짜 동료를 다음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느슨한.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뭔가 비슷한 콘텐츠에 공감해서 들어오셔서 그런지 여기서 처음 만났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살던 분들인데 이렇게 결이 맞고 잘 맞는 친구를 어떻게 만났는지 너무 신기하다, 사회에 나와서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셔서 사실 저도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그냥 뭔가 성과를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걸 만드시는 것도 너무 응원하고 너무 저희가 바라는 방향인 것 같고, 그리고 되게 파인더스 클럽에 모인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나이대, 맞아요, 다양한 연차에 되게 다양성이 있는 그런 맞아요. 커뮤니티인 것 같다. 보통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마케터들의 모임이라든지 디자이너들의 모임이라든지 뭐 IT 업계 아니면 뭐 사업자, 맞아요, 사장님 이렇게 많죠.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 파인더스 클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는 지역도 되게 다양하고 심지어 외국도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에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직장도 어떤 한 분야의 뭐 IT나 뭐 마케팅 직종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완전 다른 분야에 많죠. 맞아. 그리고 그냥 아예 뭐 생산 쪽에 계신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직장인들도 모여 계시고, 심지어 프리랜서 분들도 뭐 디자인이나 뭐 개발이나 뭐 이런 쪽 프리랜서들도 많이 계시지만 음악을 만든다든지 요가를 하신다든지 어떤 환경업체에서 일하시거나 대안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금 저희 파인더스 클럽이 아닐까. 갑자기 갑자기 홍보가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요즘사를 만들었던 그런
방향성이 여기까지 계속 끌고 오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경험했던 거, 이렇게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니까 나도 계속 더 자신감 있게 내 거를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이거를 요즘 사회 공감해주는 사람들한테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그게 되어가는 거를 보니까 정말 되게 뿌듯하고 엄청난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되게 많은 손이 가고, 커뮤니티라는 게 그 운영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세상이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애를 써야 되는데, 운영 방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만약에 궁금해 하시면은 저희가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이거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즌 2를 6월부터 시작을 할 건데, 시즌마다 이 주제 테마를 이제 느슨하게 좀 가져가는데, 지난 시즌이 이제 1월부터 시작했었기도 했고, 새로운 자기만의 챕터를 열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뉴 챕터라는 테마로 이제 3달간 같이 했는데, 이번에 6월 7월에는 우리가 어떤 테마로 하기로 했죠? 6월 7월은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 주기도 하고 뭔가 자기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든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자 해서 주제를 갭먼스로 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때 갭이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뭔가 아예 빼가지고 퇴사를 해가지고 뭔가 자기만의 그 갭이어를 가질 수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꼭 퇴사를 하지 않아도 파인더스 클럽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그 같이 함께하는 그 2달간이 나만의 갭먼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갭이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갖고 싶어 하는 분들, 그래서 이번에 뭐 퇴사를 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의 그런 탐색의 시간을 너무나 갖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과 어떤 고민들과 불안, 특히 이런 시간을 혼자 가지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저희의 댓글에도 달렸던 것처럼 막상 이제 퇴사를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가 보려고 했는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이래도 되는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지 고민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저는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 주제 테마를 아예 그냥 갭먼스로 잡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다 퇴사를 하고 갭이어를 가지고 있고 회사를 안 다니고 그런 상태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 시기만큼은, 그러니까 파인더스 클럽이라는 뭐 디스코드에 들어와 있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나의 일과 삶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함께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나눌 수도 있고, 서로의 갭먼스를 보내는 어떤 팁을 나누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거기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을 좀 세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뭐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저희 파인더스 클럽 시즌2에 대한 것도 좀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시면 이제 거기 넘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얘기하게 된 이유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런 퇴사하고 나서의 그 고민들, 퇴사하고 나만의 걸 좀 찾고 싶은데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좀 불안해하시고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도 뭐 한 번 퇴사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퇴사를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꼈던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방향성도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거를 공유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좀 환경을 바꿨으면 좋겠다. 꼭 커뮤니티에 꼭 가입하라는 건 아니고 환경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 환경이라는 게 주변의 사람들, 나를 응원해 줄 수 있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진짜 5명 이상만 있어도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정말 확신하거든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우면 이런 커뮤니티 힘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사람은 크게 존재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소유가 중요한 사람이 있대요. 존재는 그 사람 간의 관계나 정신적인 것들로 뭔가 내 안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소유는 돈이라든지 차라든지 물건, 뭐 그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거 사회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거를 소유를 중요시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봤는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이 나온 종목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 였대요. 다른 나라들은 가족이라든지 어떤 관계, 그런 것들, 정신적인 것들이 1위로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
거기에 뭔가 힌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자살도 높고 정신적인 걸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불안감을 느끼고 뭔가 조바심을 느끼고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소유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하는 그런 문화나 환경 안에서 있으면 나도 되게 피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 환경과 사람들의 비율을 좀 낮추고 뭔가 나를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좀 그런 비율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난 애프터 토크에서 저희가 뭐 이런 일을 하기까지 진로 과정 스토리라든지 요즘사 제작 비하인드 이런 거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다음 애프터 토크부터는 약간 그런 이야기들 하나씩 좀 꺼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 얘기들도 댓글로 많이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저희의 경험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고 싶다면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정기 후원 멤버가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사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